욕지양단, 원시일공. 양단을 욕지, 알려고 한다면 원시일공, 원래 일공, 하나의 공이다. 항상 여러분께서 이제 양단, 양 혹은 이 하면 상대 세계, 일공 그러면 본질. 그러니까 현상은 항상 쌍으로 나타나고, 쌍으로 나타났다 쌍으로 사라지고, 좋은 거 나쁜 것이 항상 같이, 주관과 객관이 항상 같이. 근데 본질은 그 둘이 모두가 다 한계 본질이 그렇게 나타났다가 딱 그렇게 돌아가는 거라서 항상 이렇게 딱 보면 보자마자 양단 혹은 둘, 상대, 선악, 시비, 호오, 좋고 나쁜 거 이런 게 나오면 척 보면 이게 현상을 말하는구나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욕지양단, 현상을 알고자 한다면 모든 현상은 본래부터 이것은 일공, 하나의 본질이다. 공이란 말은 이제 불교 용어에서 본질을 공으로, 공은 이제 본질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텅 비었다고 하는 공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그러면 이런 말들은 현상이 무엇인가? 현상은 본질이 나타난 것이다. 현상은 다양하지요. 현상은 다양한데 그 다양한 것은 한 개의 본질이 이렇게 드러날 때는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렇게 드러난 현상을 대표하는 말이 야생화 들판. 고원지대 가면, 고원지대는 꽃이 늦게 피어가지고 여름 되면 꽃이 피거든요. 그러면 여름에 고원지대 올라가 보면 그 넓은 들판에 야생화가 아주 촘촘히 빽빽하게 이렇게 피어 있어요. 이 세계가 그런 모습이다는 그런 뜻이지요. 자, 그래서 욕지양단. 만약에 현상을 알고 싶으면 모든 현상은 한계 본질이 드러난 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 실제로는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양단은 피조물이고 일공은 창조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피조물은 본래 창조주인 것이다. 창조주가 드러난 것이다. 창조주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창조주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가 현상에서만 살다가 본질을 발견하고 본질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이 알고 보니까 이 현상으로 다 드러나 있구나. 현상 하나하나가 본질이구나.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을 한번 실감을 해봅시다. 같이. 여러분 지금 오늘 이렇게 오신 이유는 이런 말을 듣고 알자는 게 아니고 듣고 아는 것은 유튜브만 봐도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와서 동참하는 이유는 부산에서 이렇게 오고 또 지방에서 오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게 동참한다는 것은 이걸 같이 한번 실감을 해보자는 그런 데 뜻이 있죠. 그래서 법회라는 것은 항상 실감하는 장소라는 그런 뜻이에요.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고 그걸 공감하는 가섭이 미소를 지었다 하는 영산회상이 사라지지 않았다. 영산회상이 지금 여기서 재현된다. 이제 항상 그게 법회의 뜻이에요. 영산회상을 재현하는 거. 몸이 있습니까? 몸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럼 가 때릴 거예요. 몸 자체는 물질이라서 이렇게 반응할 수가, 몸이 스스로 반응할 수는 없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있다. 반응하는 것을 이제 선에서는 작용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 현재 작용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있다. 이걸 예쁜들은 신령스러운 한 물건이 있다. 여기 신령스러운 한 물건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유어차 일물.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종본 이래로 아주 옛날 본래부터 소소영영하다. 이렇게 깨어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들이 지금 깨어있는 것이 있지요. 몸이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는 몸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몸이 가장 컨디션이 좋다.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마음이 가장 컨디션이 좋다. 그러니까 느껴지지 않는 상태의 마음이 이제 우리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상태.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매일 밤 깊은 잠을 잘 때 경험을 해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죠. 그때가 제일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도 깨어 있을 때도 지금 특별하게 이거라고 느끼지 않고 그냥 느끼지 않아도 편안하잖아요. 마음이 그냥 괜찮죠. 그 느낌이 그 편안한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그 느낌이 본질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기 마시고 맹물 마시고 근데 그 맛이 정말 좋다는 거 살면 살수록 알게 돼요. 남들은 심심하다고 할지 몰라도 아무 맛없는 이 그냥 무미의 이 마음 상태 몸과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상태가 가장 인간이 행복할 상태예요. 그게 본질에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굳이 본질의 맛을 따진다면 그 맛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본질 체험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게 이제 본질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몸이 있고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깨어 있는 이거를 그냥 가장 단순하게 의식이 이렇게 깨어 있다. 그 의식을 한번 이렇게 자각하기 시작하면 그 의식이 어디 있는가 하고 스스로 한번 물어보면 지금 나의 의식이 어디 있는가 할 때는 어디라고 할 수 없이 이것은 전체에 꽉 차 있구나 하고 느껴지지요.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현상이고 그리고 본질인 의식은 이 현상을 포함하면서 전체가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나 이것이 무엇이라고도 지각되면 그는 현상이지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현상 중에 어느 부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항상 이 전체를 다 포함하는 텅 빈 이 의식이 이렇게 있어서 자, 그러면 이것이 점점 이제 확인되면 어떤 느낌이 있느냐면 이 의식 공간 속에 삼라만상이 인연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네. 이 의식 공간 속에 모든 것이 소리처럼 모든 것이 인연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구나 하는 걸 점점 알게 돼요. 그리고 몸도 그렇구나. 왜냐하면 몸은 보이니까.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 의식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눈을 통해서 의식이 지금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의식이 보고 듣고 촉감 느끼고 엉덩이 촉감 있어요. 네,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또 기가 막히게 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의식이 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디 있다고 할 수 없이 온 우주에 충만하고 있다. 그러니까 몸하고 몸에 붙어 있는 생각 감정이 있잖아요. 몸에는 생각 감정이 같이 있어요. 항상. 그러면 몸과 생각 감정은 절대인 의식이 이 지금 생시라고 하는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의 기계, 하나의 매체, 지금 우리라고 하는 아무개라고 하는 요 하나의 포인트를 통해서 이 세계를 경험하고 있어요.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매체가 경험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경험하는 게 아니고 뭐 아바타가 경험하는 게 아니고 전체인 의식이 이 순간에도 전체인 의식이 이 한 개의 개체를 통해서 이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 이게 지금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이미 절대라서 밖이란 건 없어요. 다시. 절대가 이 상대를 펼쳐낼 때는 따로 절대로 있지 않고 이 상대가 통으로 상대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따로 절대가 없어. 제가 좋아하는 스페인 시인의 17세기 스페인 시인의 깨베도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가 시작이 이렇게 돼요. 아무도 날 속이지 않았다. 스스로 매혹되었을 뿐. 어시기한 소리예요. 아무도 날 속이지 않았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든 걸 보다 보니까 다만 스스로 매혹되었을 뿐 해서 자기가 절대인 의식이라는 걸 까먹어버리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재밌어서 자기가 스스로 매혹되어 가지고 자기를 잊고 이 세계를 보기 위해서 필요했던 기계일 뿐인데 이 개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기 꼭 필요한 하나의 기계일 뿐인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까먹어버리고 기계를 나라고 그 매체를 나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 옛날 말에 하늘에 살던 분이 뭔가 죄를 지어가 땅으로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지금 꼭 그 비유라. 하늘에 있던 의식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아무도 날 속이지 않았다. 내가 스스로 매혹되었을 뿐 해서 이 매체를 나라고 착각을 하고 들어오면서 지지고 뽑고 지금 진짜 실감나게 이제 이걸 이제 경험하는 왕자가 성을 나가서 거지가 된 그 거지로 떠돌아다니면서 경험하는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의 지금 이거를 예쁜들이 이렇게 비유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왜 하느냐면 되돌리려면 지금 우리 공부가 되돌리는 공부예요. 본래 자기로 돌아가는 공부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게 잘못되었는가를 알아야 이걸 되돌리지. 자기 누구인지를 까먹고 개체를 나라고 하고 또 자기가 본질이라는 사실도 까먹어버리고 지금 이게 단가 보다 이 현상계가 전체인가 보다 하고 이 안에서 그거 좀 약간 어리둥절해가지고 우리 여러분 모든 우리한테는 어리둥절한 게 있어요. 그 어리둥절을 한 거를 코미디언이 잘 표현했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런 게 있다니까. 누구나 그런 느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의식인데 자기도 모르게 이걸 나라고 하니까 뭔가 이상해. 뭔가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이게 나라고 하면서 이게 나란 말인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나란 말인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걸 이제 바로 잡는 게 우리 공부예요. 자, 그러면 바로 잡으면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내가 지금 의식이에요. 의식인데 지금 개체인 줄을 착각하고 살았어요. 자, 요 말을 뭐라고 하느냐면 개체를 당락이라고 하고 이 전체 의식을 우물이라고 예쁜들이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가 당나귀가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하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초견성, 소위 말하는 초견성, 일별 이런 말 쓰잖아요. 한번 우리가 알아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는 아직도 착각이다. 그래서 이제 제자가 그러면 저는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입장이 되었는데 스승님은 그러면 어떤 입장입니까? 하니까 우물이 당나귀를 본다. 그러니까 의식이 개체를 그리고 개체가 포함된 이 세계를 현상계를 본다. 우물의 입장에서 이 현상계를 본다. 이게 이제 깨달은 사람의 입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물의 입장에서 의식의 입장에서 여러분 의식의 입장에서 이 세계를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전체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은 개체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전체와 부분의 입장 같은 건데
이것이 예쁜들이 딱 적당하게 비유한 것이 고경이라는 말로 이걸 비유를 했어요. 고경. 옛 고자에 거울 경자. 옛 고는 선불교에서 옛 고자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영원한 거울. 영원한 거울. 나는 영원한 거울이다. 의식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영원한 거울. 근데 그 거울이 3차원 거울 같은 느낌. 지금 이 세계가 펼쳐져 있는 전체로서 3차원으로서의 거울. 요즘 이제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가 유리한 게 홀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홀로그램은 3차원 영상을 홀로그램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TV에 나오는 것은 2차원이죠. 근데 이렇게 3차원도 구현에는 이제 기술이 지금 이제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가 홀로그램. 나는 홀로그램 전체고. 그러니까 나는 거울이고, 3차원 거울이고, 3차원 거울 안에 현상계가 이렇게 펼쳐져 있다 이거예요. 그럼 거울 입장에서는, 거울 입장에서는 첫 번째가 거울에 비친 이미지들이구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실제가 아니고 나라고 하는 거울 속에 비쳐 있는 이게 이미지들이구나. 여러분 아침 이슬 보세요. 한번 아침 이슬을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동그래요. 동그란데 그 안에 그걸 보고 있는 나를 포함해서 내 몸을 포함해서 삼라만상이 하늘까지 전부가 다 그 안에 쏙 다 들어가 있어. 물론 상은 뒤집어져 있어요. 근데 싹 다 들어가 있어. 그 작은 거 안에 그걸 확대해 보면 이거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아침 이슬 속에 비친 이미지의 세계. 다시 말하면 의식이라고 하는 거울의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전부 자기 안에 거울에 비친 영상들이다. 영상들로 자각된다. 지금 못 깨달으면 이게 실제로 보이고 실물로 보이고 깨달으면 의식 거울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내한테 비친 영상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상이 되면 이 영상이 나한테 거울에 비친 빨간 옷을 입은 사람이 탁 나타나면 거울에 빨간 것이 비치지요. 그 빨간색이 거울을 물들입니까? 안 들입니까? 안 들이죠. 거울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비친 이미지들이 나를 물들이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즉각 알게 돼요. 그러면 요 거울 속에 나타난 이 몸이 태어나서 자라고 늙어서 병들어서 죽어도 영상이 그런 거지 거울 자체는 거기에 아무 물이 안 든다. 거울 자체는 불생 불멸이고 영상은 생멸하고 지금 본질과 현상의 관계 이것이 실감이 나면 어떤 식으로 실감이 나느냐 할 때 나는 지금 의식 거울이고 의식 거울 안에 삼라만상이 인연 따라 지금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도 이 매체인 이 몸도 그래. 근데 그걸 모르면 나는 태어나서 늙었다가 병들어 죽는다고 하고 알면 그림자가 영상이 하나의 이미지가 그럴 뿐인 거예요. 첫째 깨달음은 나는 의식이다. 의식이다. 의식은 거울과 오늘의 비유를 한다면 의식 거울 오늘의 주제 또 의식 거울 의식은 거울 같다. 그러면 이 거울 속에 삼라만상 몸을 포함한 주관과 객관이 이 현상계라고 하는 것은 거울에 지금 펼쳐지는 영상의 세계들이다. 그럼 이 영상이 아무리 뭐를 해도 거울 자체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이 자각 하나가 이 모든 문제를 고통으로부터 해결시켰다 이거예요. 그리고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꿈과 같구나. 지금 생시라고 하는 영상이나 꿈에서 꾸는 영상이 완벽하게 같구나. 이러면 안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같다 이거예요. 이거를 실제라고 본다면 나는 실제고 꿈은 그냥 환영이라고 하지만 의식의 입장에서는 꿈도 환영이지만 지금 이것도 환영이다 이거예요. 내가 알고 즐긴다 이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어요. 모르고 즐기려면 말려 들어가 버리는데 알면 이제 물들지 않고 즐긴다. 마치 꿈속에서 깨어서 꿈을 꾸는 것 같다. 자, 그러면 보세요. 빠져나가려면 지금 이 덫을 스스로 미혹되어서 부처님은 미혹이라 그랬잖아요. 미혹이란 말은 다시 한번 씁시다. 미혹. 매혹되어서 길을 잃는다. 정확하게 지금 의식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의 세상이 하도 아름다워서 매혹되어서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여기에 그냥 머물다가 그냥 이 작은 것에 갇히고만 지금 그 상태, 그게 지금 중생의 무명이라고 하는 게 다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벗어나려면 의식을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거울처럼 이 모든 것을 비추고 있고, 그러면 내가 이 비춰진 안에서의 기계인 기계, 이 현상계를 만들어내는 기계, 여러분 현상계를 만들어내는 기계인 이 아무개라고 하는 요걸 난 줄 알고 있다가 이제 의식으로서 나가 확장되고, 의식의 입장에서 이 아무개를 통해서 이 세계를 볼 때, 아, 나는 의식이구나. 그리고 이 현상계는 내 속에, 나의 의식 거울 속에 펼쳐져 있는 영상의 세계구나. 아름다운데? 근데 차원이 다르네. 지금 차원이 다른 거는 거울에 비춰진 세계의 차원하고 영상의 세계의 차원하고 거울 자체의 차원이 다르네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음의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다르네. 카테고리가 차원이 디멘션이 다르네. 그러니까 이거 미스하지 않는 것이 이제 깨달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거 미스하지 않으려면 거울로서 깨어있는 연습을 해야지. 지금 이해되나요? 한 번 발견했다고 완전히 깨어나는 게 아니고, 잠든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잠드는 습관이 너무 강력해서 깨어나도 조금 깨어나지, 찰나간에 깨어나지, 다시 또 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걸 깨어있는 그 시간을 늘려간다 할까? 계속 반복한다 할까? 그래서 지금 요 메커니즘을 한번 전도 몽상을, 완전히 전도는 뒤집어진이란 말이고, 몽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 같은 착각. 뒤집어진 착각을, 전도 몽상을 바로 잡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방법론이 뭐냐면,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방법론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자, 방법론이 중요해요. 방법론은 하여튼 내가 의식이란 걸 깨달아야 돼. 이걸 견성이라 그래요. 견성. 근데 보세요, 여러분. 견성이란 말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견성이란 말은 본질을 발견한다잖아요. 본질을 한번 발견한다 이거잖아요. 이 말 자체가 틀렸다니까. 아까 이야기한 당나귀가 우물을 본다. 이게 이제 덕수자가 한 말이고, 스승인 조산본적. 조산본적은 조동종을 이제 창시한 분이에요.
조산 본적은 그게 아니고 당나귀가 우물 보는 게 아니고 실상은 우물이 이 순간에도 우물이 당나귀를 보고 있는 거지 당나귀가 우물을 보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 가르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예요. 견성이란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사실은 견상이다 이거예요. 이 말은 견의 주체가 견성할 때는 견의 주체가 중생이 의식을 발견한 개체가 의식을 발견한 것을 견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알고 보면 처음에는 그런 현상이 그런 경험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알고 보면 실제로는 착각에서 하는 소리고 그것도 어디까지나 개체 입장에서 하는 소리죠. 자, 견성은 개체가 절대인 의식을 한번 발견한 거니까 그 입장 자체는 어디까지나 착각 속의 일이에요. 오케이? 그럼 실상은 뭐냐? 그 어느 때도 실제로는 의식이 이 세계를 보고 있는 거지. 이 세계를 보고 이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지. 개체가 하는 것은 아니다. 개체는 그냥 기계이다, 기계. 근데 기계가 지가 하고 있다고 착각한 게 지금 문제다. 이거 이게 전도몽상이다. 이걸 바로 잡으면 실제로는 깨닫고 나면 모든 사람이 언제나 의식이 그 기계를 통해서 이 세계를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이게 지금 맞는 말이다.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들어옵니까? 그러면 견성은 초보 단계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순간에도 나는 의식으로서 의식 거울로 자각하고 그 이 세계는 의식 거울에 비친 영상의 진짜 꿈 같은 세계, 영상의 이미지의 세계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내가 잊지 않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공부가 어쩔 수 없이 착각에서 한번 깨어날 때, 처음으로 깨어날 때는 견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 두 번째는 의식의 입장에서 보는 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 끊임없이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드는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착각 속으로 빠지게 만드는 메커니즘. 그래서 옛날에 어떤 영특한 분이 자기를 왜 이렇게 착각 속에서 내가 못 빠져나오고 있는가 하고 봤더니 착각이 굉장히 오래된 습관이구나. 그래서 추적을 쭉 해봤더니 아 이거 선악과구나. 또 탐진치구나. 기독교에서는 선악과라는 걸 발견하고 불교에서는 탐진치라는 걸 같은 말이에요. 탐진이 선에 대해서는 탐하고 악에 대해서는 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 그 치는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분별심이라고. 제가 한 1년 전부터 분별심 타령하고 있네. 근데 모든 분별심 또 이 책에서는 간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분별하지 말라. 분별, 간택 같은 말이잖아요. 취사, 사랑하고 미워하고, 탐진, 선악. 지금 전체가 다 지금 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 착각에 빠져들었고, 그럼 이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별, 간택 또 하는 이 모든 착각을 일으키게 한 그 메커니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한 생각이 일어난다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야기하려고 지금 한 시간을 지금 끌어온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착각이 벌어져 버려요.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차원이 현상계로 뚝 떨어져요. 아침에 눈 깰 때 이 세계가 그냥 펼쳐졌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차원이
현상계 속으로 쫙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생각이야, 한 생각. 그 한 생각을 타파한다는 게 깨달음이라고 대종고가 서장에서는 깨달음의 정의를 일념 타파. 그 우리로 하여금 착각 속으로 착각이라고 하는 꿈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그 한 생각을 타파하는 게 깨달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의식을 알아채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일념 타파하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쉬는 시간 지나고 나면 죽기 치고 같이 좀 앉을 거거든요. 앉아보면 몇 가지 생각이 날까요? 평균적으로 셀 수 없는 그 짧은 순간에도 셀 수 없는 생각이 엄습해 들어와서 나를 점령해 버려요. 이게 지금 습관화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마음 공부는 견성하고 생각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생각을 이기는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 간택, 취사, 갈등, 고통, 착착착착착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 생각이 우리를 이렇게 불행으로 끌어간다 이거예요. 오이센인가 하는 그 독일 사람, 독일 철학자가 철학 이제 교수가 되어가지고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동양 철학이 있는데 동양 철학 중에서 지금 이 문제 모든 철학자들도 이분법에서 이 세계에 대한 해석이 이분법 아래서는 결코 안 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철학에서도. 그래서 불이법이라는 세계로 이제 눈이 떠져요. 그래서 이 독일 사람이 이제 이거 철학자로서 내가 지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불이법의 세계를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갔어요. 일본 대학의 철학 교수가 되었어요. 그 자기 공부한 기록을 이제 책을 쓴 거예요. 책 제목이 활쏘기의 선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에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어느 날 자기가 활을 쏘는데 여전히 가마떼기 앞에서 여전히 이렇게 쏘는데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잘못한 것을 아주 매섭게 지적만 하던 스승이 어느 순간 턱 이렇게 일어나더니 자기한테 절을 하더래요. 자기한테 절을 하는 그 무서운 선생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나는 자네한테 절을 한 게 아니고 방금 자네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나온 부처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내가 부처를 보고 절을 하는 거라네. 그러니까 이때 부처가 뭐예요? 의식이 개체를 통해서 작용하는데 지금까지는 개체가 앞서니까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가 그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개체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에피소드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인 부처가 부처라고 불러요. 이 부처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 눈에 스승의 눈에 그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한 인간이 중생에서 부처로 입장을 전도몽상을 뒤집느냐 하는 이 문제잖아요. 발견만 해가지고는 시작일 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인간이 중생에서 부처로 되는 것은 일념타파예요. 한 생각이 끊어져 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 활을 쏠 때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를 해서 알지만 해보면 처음에는 생각이 스포츠에서 생각이 엄청 들어오는 거 이해되세요? 생각 끊어지는 것이 인간한테는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끊는 게 수도예요. 수도. 닦는다. 도를 닦는다. 결국 도는 생각 끊어진 것이 도예요. 그러니까 단지 의식이구나 하는 걸 알아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인간한테서
정말로 생각이 한번 끊어져야 돼.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생각을 끊는 거다. 기본 작법이 있어요. 작법. 기본 작법을 배워서, 기본 작법을 제가 형이라고 불렀죠. 형은 하나의 폼이에요. 자, 보세요. 궁도 같으면 스승이 활을 당겼다가 놓는 거나, 처음 배우는 제자가 활을 당겼다 놓는 거나, 그 자체는, 형 자체는 같지요.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깨는 어떻게 하고, 한번 듣고 초보자도 따라 하면 비슷하게는 할 거 아니에요. 탁구 같으면 라켓을 이렇게 쥐고, 공이 오면 이렇게 하고 친다 하면, 그게 기본 폼이 초보자가 하는 거나, 폼 자체는 비슷한데, 국가대표가 치는 거하고, 초보자가 치는 거하고는 여러분, 다르지요?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 차이. 폼은 같은데 차이는 수에 있어요. 수는 반복을 말해요. 수는 학습이에요. 학습. 배우고 익힌다. 우리가 이거 경험해 봤어요. 모든 사람이. 어느 하나를 배워서 수없이 반복할 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쑥 들어갈 때가 있어. 소위 말하는 존에 들어간다. 그분이 오셨다. 존에 들어간다. 그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동양의 도는 결국 생각이 한번 끊어지는 건데, 생각이 끊어지려면 하나의 폼을 배워서 수없이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생각 끊어지고 다 사라지는데 폼만 나와. 지금 도라고 하는 세계가, 그러니까 붓글씨 쓰는 거 하나가 도가 되면, 정말 도가 되면 인간은 사라져 버리고, 개체가 쓰는 게 아니고 그분이 쓴다 이거예요. 완벽하게 개체가 사라지는 거. 개체가 사라지는 것이 생각이 끊어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개체의 힘이 강해가지고 생각이 굉장히 강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선이 생활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강의 듣고 또 참선하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본을 익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선은 이 기본 익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형을 배우는 거야. 근데 진짜는 수예요. 수에 있어. 수. 그 형을 지키는 거. 이걸 수없이 반복하는 거. 수없이 반복하는 것은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선이 돼야 돼.